교재를 중간에 생략해 놓은 거라서. 그러면 이번엔 조동사 파트고요. 어, 야, 조동사는 사실은 뭐 쉬운 부분이 있고 뭐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앞쪽에서 왜 이래? 볼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제가 겨울방학 교재에서는 빼버린 건데 우리가 기간이 짧아서 조동사는요 얘는 어, 가정법하고 되게 관련이 많은 애거든요. 그래서 요 조동사 단원에서 제가 가정법 얘기를 조금 겸사겸사 조금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요반은 가정법 파트를 방학 동안에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책에도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생기면 하는 건데 아마 안 될 겁니다. 거기까지 시간이. 그래서 일단 조동사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그냥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읽고 갈게요. 조동사라는 건 수어 인칭의 구분이 없다. 주어가 뭐든 간에 몇 인칭이 간에 몇 인칭이건 간에 똑같이 쓴다.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의 원형이 온다. 라고 쓰여 있는데 뭐 조동사 단원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엄밀히 말하면 얘는 동사 원형이라기보다는 원형 부정사라고 불러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조동사도 요 단원의 이름을 보시면 mother auxiliary라고 쓰여 있는데 얘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얘를 mother verb라고 하기도 하고요. auxiliary verb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auxiliary가 무슨 말이냐면 보조의 도움을 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modal verb고 auxiliary verb예요. 사실은 얘도 이름이 동사거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조 동사는 뒤에 원형 부정사, 동사의 원형의 형태를 목적어로 취하는 특이한 동사예요. 사실은 얘도 동사기 때문에 동사 뒤에 동사가 온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어색한 거고 엄밀히 말하면 뭐 원형 부정사가 온다라는 거고 이 원형 부정사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본 거냐면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 쓰잖아. 걔가 원형 부정사예요. 얘도 원형 부정사고 잠깐만요. 우리 이걸 확인 다 했죠? 앞단은 네. 순간 착각을 해서 네, 그리고 부정형은 조동사 뒤에 덧붙인다. 조동사 두 개 연장 쓰면 안 된다. 그래서 will, can 쓰면 안 되니까 통상 우리가 will be able to 이런 형태로 쓰더라. 그리고 이제 조동사의 과거형인데요. 이 조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건 would나 could나 should나 might나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제일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더라. 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고 아래쪽에 보면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다는 건 현재형보다 정중한 표현이나 불확실한 상황일 때 사용한다 라고 쓰여 있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우리 이제 아래쪽에다가 조금 필기를 좀 해놓읍시다. 그래서 짧게 쓸게요. 요렇게 표현하는 게 가정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요런 거예요. 의미하는 시제하고 표현하는 시제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if 가정법 이야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의미하는 시제는 현재인데요. 현재를 의미하면서 과거 시제로 표현하더라. 그래서 if 가정법에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를 의미하고 과거 완료 즉 대과거로 표현해놓고 얘가 갖는 의미는 과거인 거. 요걸 가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if 가정법이 됐든 I wish 가정법이 됐든 가정법이라는 건 의미하는 시제랑 표현하는 시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안 적어도 됩니다. 여기는 예문부터는 예를 들어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일단 문장이 있다고 치면요. 여기 과거 시제죠? 시제는 다 과거예요. 근데 뭘 의미해요? 현재를 의미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라면 나는 그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를 가져. 여기에서 그럼 would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과거로 쓰여서 현재로 해석되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럼 요런 애들을 가정법이라고 하고 가정법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갖냐면 상상이나 여기는 좀 적어주세요. 의도나 소망, 가정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다소 완곡하고 정중하고 공손한 느낌을 주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가정법 말고 영어에 다른 표현 방법이 있는데 직설법이 있고 명령법이 있어요. 명령법은 당신들이 아는 명령문이거든. 꺼져, 닥쳐, 나가. 표현의 특징은 뭡니까? 주어인 you를 생략하고 항상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얻는 효과는 싸가지가 없고 권위적이고 고압적이에요. 그게 명령법이고 직설법은 특별한 의도도 없고 표현 방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법하고 반대되는 게 가정법이고 가정법은 어떤 분위기? 완곡하고 정중하고 공손한 분위기를 풍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형보다 정중한 표현이라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사용한다? 왜?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아니라 상상하거나 가정하거나 소망하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21, 유닛 21. 그래서 A. 조동사의 일반적인 용법과 형태. 조동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애냐? 동사 혼자서는 전달할 수 없는 의미를 전달하더라. A의 you must think about 테스트에서는 필요나 의무의 의미를 전달하고 should는 통상 충고를 나타내요. 가장 무난한 should의 의미는 충고입니다. 그 다음에 C의 may I use your pen에서요. C 여기서 may는 부탁이나 허가를 의미하고 D의 may는요. 일 것이다죠. 추측이고요. E의 Jesse can speak English 얘는 가능 능력을 의미하더라. 그냥 그런가 보다. 두 번째 조동사구는 조동사처럼 쓰이는 애들이죠. 조동사의 의미를 갖는 애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는 친구들 많이 쓸 거예요. be able to, 가능, possibility, can의 의미를 갖더라. 의외로 얘를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to요. 얘는 should랑 거의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o는 충고라고 쓰여 있고 should도 기본적으로 충고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편의상 의무의 의미라고 많이 받아들입니다만 그리고 be supposed to 부정사 얘도요.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점에서 조동사적 성격을 갖는 애고 얘는 기대이기도 한데 얘도 사실은 should나 have to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애예요. be supposed to는 얘의 의미는 무엇 하도록 되어 있다예요.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 거거든.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should나 have to 의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have to는 내려가고 have got to 필요의 의미를 갖더라. 그리고 used to는 과거의 습관. 이거는 뒤에서 얘네들 다 하나씩 다시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동사의 경우에 진행형과 완료형. 진행형의 경우는 어떻게 쓰면 돼요? 진행형은 그냥 뒤에다가 be 플러스 ing 쓰더라. 완료형은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쓰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사는 항상 뒤에 동사 원형이 오니까 수동형은 조동사 be 플러스 pp. 완료 수동태는 조동사 뒤에 현재 완료 시제가 have pp고 현재 완료 수동은 have been pp죠.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의 패턴을 그대로 달아두면 돼요. 조동사의 have pp. 그리고 이 패턴이 꽤 우리가 자주 보게 될 형태예요.
여기다가 옆에다 이렇게 하나만 같이 적어 놓읍시다. 조동사의 완료는 조동사의 have pp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조동사의 have pp는 얘는 항상 과거를 의미합니다. 조동사 뒤에 have pp를 붙여서 완료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항상 의미하는 시제가 과거가 돼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할 거고요. 마구마구 넘어갈게요. 좀 간단간단한 내용들은 다음 페이지에 가서서 비동사의 용법. 그래서 1번 비동사 플러스 ing, 비동사 플러스 ed, pp. 그럼 b 플러스 ing는 일단 진행형이죠. 그리고 얘는 수동태고 여기서 진행형과 수동태를 만드는 요 비동사는요. 얘 조동사예요. b 플러스 ing나 b 플러스 pp 진행형이나 수동태를 만들 때의 비동사는 조동사더라. 그리고 부정문의 경우에 비동사에 나 붙이죠. 동사 뒤에 낫이 붙을 수 있는 건 조동사만 갖는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부정문에서의 비동사도 조동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할 얘기지만 조동사라는 건 대동사라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대동사라는 건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죠. 대동사는 동사를 대신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의문문에서 답하는 거 떠올리시면 돼요. 대동사는 Can you speak English라고 했을 때 Yes, I can이고 No, I can not이잖아. 그렇게 동사를 can speak English를 can 한 단어로 받는 거 걔 대동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뒤쪽에서 한 번 더 볼게요. 그리고 이제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 얘 통상 우리가 비투용법이라고 부를 건데 그 의미는 오른쪽에 써 있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붙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좀 짧게 영광펜을 칠 거 그랬나? 예정, 가능, 의무, 의도, 운명 이렇게 5개인데 얘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해석할 때 편합니다. 독해를 할 때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보이면 이거 조동사랑 비슷한 거라 그랬는데 라고 떠올리시고 적당한 의미의 조동사를 니들이 알아서 버무리세요. can이 됐든 have to가 됐든 must가 됐든 will이 됐든 그래서 이 비투용법이라는 건 이제 옛날에 그 중세 영어 그러니까 아주 옛날 영어에는 조동사가 없었대요. 그 당시에 조동사라는 게 존재하기 전에 옛날 영어에서 예정 그러니까 will이나 be going to의 의미를 표현할 때 통상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붙이고 의무, must나 have to나 should 이런 애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 be to를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가능이면 can일 거고요. 그리고 의도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바꿨습니다. intend 투부정사 그리고 운명의 경우는 be doomed 투부정사나 be destined 투부정사 destiny가 운명이잖아요. destin이 뭐뭐 하도록 운명 짓다란 뜻이야. 그래서 be destined 투부정사 뭐뭐 할 운명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는 애가 비투용법이더라. 형태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를 붙이더라. 그래서 여기 예문 하나 딱 보시면 They are to married in March. They are to married라고 하면 그들은 여기에서 are 투부정사는 they are going to의 의미가 되겠네요. 뭐 아니면 will이라고 해도 같은 의미가 될 거고. 쟤네들은 결혼할 예정이야. 결혼할 거야. 이런 의미로 쓰인 거더라. 아, 그리고 이제 have의 용법 보시면요. have, has, had, pp. 일단
have가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 완료 시제를 만들 때 현재 완료나 그리고 과거 완료 등에서 이 완료 시제에서의 have 동사는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료 시제를 의문문으로 만들 때 have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완료 시제의 부정문은 have나 has나 had 뒤에 not 붙이는 거잖아. 이게 다 조동사의 특징이에요. not을 붙일 수 있다. 앞으로 튀어나간다. 의문문에서. 그래서 완료 시제에서 have는 조동사더라. 그리고 이제 일반 동사의 have예요. 2번. 얘는 I have a laptop. 여기의 경우는 부정문을 만들면 do not이 붙겠죠. 의문문을 만들어도 have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do가 튀어나가겠죠. 이럴 때는 일반 동사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have는 가지고 있다, 먹다 혹은 마시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일반 동사일 때. 그리고 do의 용법. 의문문, 부정문, 강조문, 대동사. 여기서 말하는 이 네 가지 항목은 전부 다 do가 조동사로 쓰일 때예요. 의문문 만들 때 앞으로 튀어나오고 부정문 만들 때 not 붙이고 강조문을 만들 때 동사 앞에 do를 붙이는 거 동사 강조라고 하죠. 얘는 조금 특이한 조동사죠. 동사에 시제하고 인칭까지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의 경우에는 더스 플러스 동사 원형을 만들죠. 그래서 이때의 두 동사도 조동사더라. 그리고 이제 대동사인데 오른쪽에 써있나? 대동사의 정의는 이거죠.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동사를 대신 지칭하는 말을 우리가 대동사라고 하는데 예문을 보시면요. I love you. 난 널 좋아하는데 more than he does. 그가 그러는 것보다. 여기에서 요 does가 대신하고 있는 건 뭐예요? 동사 이하 부분. 동사 플러스 알파를 대신하는 애가 대동사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 혹은 동사 뒤에 수식어구까지 대신 받는 게 대동사고 대동사는 앞에 나온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인다라고 쓰여 있는데 대동사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개예요. 여기서처럼 일반 동사의 대동사는 부동사입니다. do, does, did 요거 세 개고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조동사가 쓰인 경우에 대동사는 조동사예요. 그러면 can이나 would나 should나 이런 애들은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면 should로 받을 거고 can 동사면 can으로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조동사의 카테고리에 아까 우리가 보고 온 비동사나 be 플러스 ing나 be 플러스 pp나 요런 애들은 다 뭘로 봤더라? B로 봤더라. 비동사가 조동사라 그랬어요. 진행형과 수동태에서의 비동사는 조동사예요. 또 have나 has나 had 뒤에 pp 완료 시제가 쓰였을 경우에 대동사는 뭐 have, has, had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까 얘네들을 우리가 조동사다라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뭔가 딸려오는 애들 그러면 다 뭘로 받으면 된다. 그냥 조동사로 받으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각각 애들 하나하나씩 볼 건데 빨리빨리 갈게요. 유닛 22번. 네. can could요. can의 의미는 능력이죠. 할 수 있다. 그리고 can은 어떤 의미를 갖기도 하더라. 허가의 의미를 갖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you can go home now 라고 한다면 너 지금 집에 가도 돼. may하고 같은 허락, 허가의 의미를 나타내더라. 그 다음에 3번에서요. 가능이나 개연성인데 요 표현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일리가 없다. 그래서 걔는
여기다 써놓을게요. cannot입니다. cannot. 요거는 형태가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can의 과거 버전은 could인데 could not이라고 쓰는 경우는 없어요. 과거를 의미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얘는 형태가 고정이에요. 고정. cannot은 일리가 없다, 했을 리가 없다라고 쓸 때는 항상 cannot만 씁니다. 그래서 F의 예문을 보시면 The news cannot be true. 이 소식은 사실 일리가 없다예요. 그리고 G의 경우는요. cannot have PP의 형태거든. She cannot have been there 이라고 쓰여 있는데 쓰죠? 아래쪽에 공간이 꽤 많이 있네요. 얘의 경우는 요거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일단 아까 전에 살짝 얘기를 하고 온 건데 조동사 have pp가 쓰여 있으면 걘 과거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cannot 뒤에 have pp를 붙여놓으면 cannot의 과거 버전인 거예요. 그럼 cannot은 일리가 없다거든. 얘 과거 버전은 뭐예요? 이었을 리가 없다예요. 혹은 뭔가를 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 뒤에 쪽에 나올 거니까 우리가 가서 한번 할까? 어딨니? 맨 뒤에 있을 건데 네, 잠깐 뒤로 넘어가서요. 3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 얘기를 하고 앞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다가 써놓을까요? 이렇게 해놓을까? 네,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는다라는 건 얘는 항상 조동사의 과거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해 줍시다. 얘가 그냥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왜 얘가 과거를 의미하게 되냐면 아까 이제 조동사라는 애는 가정법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라고 했거든요. 어디다가 써놓을까요? 위에 공간이 조금 쫄릴 것 같은데. 그냥 위에다가 씁시다. 네, 알아보기 편하게. 그래서 요 조동사에 have pp가 붙은 형태는 사실 이거 어디에서 보시는 형태냐면 if 가정법의 과거 완료 시제의 주절 형태거든요. if 가정법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if절에 주어에 had pp를 붙이고 주절에는 주어 would have pp나 뭐 could have pp나 should have pp 등의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have pp를 붙이는 게 if 가정법의 과거 완료의 포맷이에요. 형태. 그래서 뭐 이딴 거 있잖아요. If I had been rich, I would have bought that car. 뭐 이딴 식으로. if절에 had pp,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이게 if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거든요. 요 if 가정법의 과거 완료 시제는 그러면 얜 뭘 의미해요? 과거를 의미하잖아요. 까지 이해 가시나요? 아까 가정법은 뭐라 그랬어요? 가정법은 표기한 시제하고 의미하는 시제가 다르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if 가정법은 과거로 쓰고 현재로 읽고 과거 완료, 대과거로 쓰고 과거로 읽잖아.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have pp를 달아놨다라는 건 이 형태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거든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놨으니까
얘는 의미하는 시제는 따로 있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의미하는 시제는 과거를 의미하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 보실 조동사에 have pp가 붙은 요 형태는 항상 과거로 해석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보실 텐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조동사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안 지워져. 네. 얘 같은 경우는요, 내신 시험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알아놓고 머릿속에 박아 놓으시면 또 내신에서 많이 나온다는 건 지문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의미를 외워놓고 계시는 게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일단 메인은 통상 어떤 의미예요? 뭐뭐일지도 모른다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과거로 해석한다라고 했으니까 일지도 모른다를 과거로 바꾸면 했을지도 모른다겠죠. must는요. 우리가 통상 의무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얘가 확신에 가까운 추측이에요. 사실상 사실 확신이에요. 확신 얘는. 확신인데 100%는 아니니까 확신에 가까운 추측이라고 하고 얘는 임 혹은 함에 틀림없다라고 해석합니다. must는 추측의 의미의 must는 확신이에요. 임에 틀림없다. 함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해요. 그럼 이거 과거 버전으로 바꾸면 했음에 이었음에 틀림없다. 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네,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할 놈이고요. must have pp. 그 다음에 cannot have pp. 아까 기억나시나요?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내는 cannot이라고만 쓰더라. 그러니까 과거 형태를, 과거 시제를 의미할 때도 could not을 쓰는 게 아니라 일리가 없다의 cannot 뒤에다가 have pp를 붙이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cannot이라고 써도 되고요. 물론 can't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you cannot have met him. You can't have met him 이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예요. 네가 걔를 만났었을 리가 없어. 과거에 만났을 리가 없어. He was here at that time. 걔는 그때 여기 있었거든. 그러니까 네가 걔를 봤을 리가 없다고.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 사실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는 애들. should하고 ought to는 사실 둘이 같은 애예요. 거의 1대1 대응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should의 의미는 해야 한다죠. 하는 게 좋다거든. 근데 뒤에 have pp가 붙으면 요 의미가 매우 중요해요.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다인데 근데 안 했을 때예요.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거. 이드낫이 아래이에요. 그래서 should have pp 혹은 should랑 ought to가 같은 거니까 ought to have pp. 그러면 뭔가를 했어야 했다. 근데 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고요. would rather의 경우는 would rather이 차라리 뭐뭐 하겠다. 이거 하는 편이 더 좋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편이 더 좋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should have pp의 둘이 반대말이에요. should have pp는 해야 했다거든. 근데 need, not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얘는 무슨 의미냐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잖아요. 그죠? don't have to랑 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인데 그거 과거 버전으로 바꿔봐요. 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걸 했다. 개교기념일날 혼자 학교 가는 거 이딴 짓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등장 빈도는 사실상 제일 많은 친구들 둘이에요. would have pp요. would는 will의 과거 버전이죠. will은 할 것이다인데 얘가 과거가 되면 뭐뭐
이었을 텐데라고 다 쓰여 있는데 했을 것이다. 내지는 뭐뭐 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텐데라고 적어둔 이유가 뭐냐면 이거 가정법의 주절이기 때문에 해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그 다음에 could have pp는요. can이 능력이잖아. 가능이고 할 수 있다인데 이걸 과거 버전으로 바꾸면 할 수도 있었다. 근데 의미는 뭐? 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가 주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단 뒤에 쪽에 있는 애들이지만 조금 앞에 조동사, 개별적인 조동사에서 자꾸 나올 거라서 미리 살짝 보고 간 거고요. 다시 31쪽으로 돌아와 볼게요. 원래 하던 대로. 그래서 She 보시면 She cannot have been there. 그 여자가 거기에 있었을 리가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cannot은 일리가 없다, 했을 리가 없다라고 해석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참고 표시돼 있어요. 아래쪽에. 얘는 couldn't be there 이거든요. 여기가 시제가 과거예요. 그러면 얘는 couldn't라고 썼으면 얘도 과거로 시제일치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면 cannot은 일리가 없다. 추측의 표현인데 이렇게 couldn't라고 쓰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불가능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능력의 can의 부정 버전일 때는 couldn't로 시제일치를 쓰는데 cannot의 경우는 부정적 추측일 때, 그러니까 능력이냐 추측이냐의 의미의 차이예요. 물론 우리말로 봤을 때는 비스무리합니다만. 그리고 4번은 과연 뭐뭐일까? 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B 봅시다. could의 용법. could는 can보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이다. 왜? 요거 가정법 과거 시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현재 사실을 표현하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 의미하는 시제와 표기된 시제가 다르다는 게 가정법의 특징이라고. 그럼 가정법을 쓰면 어떤 느낌인데? 명령법의 반대라고요. 명령문은 매우 권위적이고 무례한데 가정법은 정중하고 완곡하며 공손하다고요. 그래서 can보다 could가 현재를 의미하면서 과거 시제를 쓰면 정중하고 예의 바른 표현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could는 현재나 미래에 관한 불확실한 추측. 아까 가정법을 어떤 경우에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불확실한 상황, 특정적이지 않은 상황을 표현할 때 가정법을 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it could rain tomorrow 미래 시제임에도 could를 썼다? 아, 그러면 추측인데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추측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캔의 과거형. 얘는 어떤 경우에 주절과 시제 일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could나 would가 시제 일치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혼자 툭 튀어나오면 걔는 그냥 현재예요. 가정법적인 현재인 거예요. 그죠? I could do that 이라고 말하는 건 나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지. 나는 그걸 할 수 있었어 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얘는 이제 뒤에 단원에서 한번 더 보실 건데요. 얘네들은 첫 번째 애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계속 나올 거라서. 그래서 그냥 안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을게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거나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건 할 수밖에 없다거든요. 그래서 4개 쓸 거예요, 4개. 뭐 공간 좀 여의치 않으면 뭐 그렇게 가로로 길진 않으니까 이렇게 한 4개를 쭉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 4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cannot이라고 써도 상관없고 뭐 can't 써도 상관없어요. cannot 형 but 동사의 원형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걔는 어차피 제가 오늘 뭐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라고 한광펜 쳐놓은 애들은 그 클리닉 시간에 제가 복습 문제를 내놓은 걸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되는 표현들을 좀 적어보세요라고 시킬 거예요. 그래서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그리고 cannot 여기서 help를 생략한 거예요. 말하자면 cannot but 동사의 원형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냥 cannot help 뒤에 ing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ave no choice but 부정사 이렇게 네 개입니다. 요 네 개는 그냥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요 형태가 되는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외우시는 게 제일 나아요. 이 네 개가 같은 거고 제 깨워서 글씨 좀 쓰라 그래라. 쓰세요. 왜 요런 형태인지는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외우시는 게 나아요. 외워놓고 왜 이런 형태인지를 나중에 내가 짜 맞출 수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형태의 경우는요. 벗은 병렬 구조를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둘이 병렬인 거거든. 그러니까 cannot help but help하고 병렬이니까 뭐 써야 돼요? 조동사지니까 원형 나오겠죠. 얘는 뭐예요? 여기서 그냥 help 생략한 겁니다. 그럼 cannot help 생략하고 but 동사 원형 얘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 세 번째 cannot help ing는요. 여기에서 요 help의 의미가 뭐냐면요. avoid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help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기피하다, 하지 않으려고 하다, 뭐 영영사전이라면 to avoid라고 쓰여있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help는 avoid의 의미야. 그럼 cannot avoid의 의미거든. cannot help가. 그럼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avoid는 어떤 의미? 아니, 죄송합니다. 얘는 뭐를 목적으로 취하냐면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뭐 외우고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모르면 그냥 외우세요. 지금 avoid는 동명사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예요. 어차피 얘 우리 동명사 단원 가면 또 외우려고 시킬 겁니다. 동명사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 좀 외우세요. 이렇게. 그래서 동사는 뒤에 어떤 목적어를 취하느냐는 의미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의미가 같은 동사는 목적어의 형태가 같아요.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그래서 avoid가 ing이기 때문에 help도 ing인 거예요. 그래서 cannot help ing는 cannot avoid ing랑 같은 의미이더라. 그래서 얘는 뒤에 ing가 붙고 네 번째의 경우는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에서 여기에 요 but은요 전치사예요. 얘는 전치사고요. 요 but은 except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의미는 무엇을 제외하고입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고 사실은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의 but은 except의 의미로 쓰이는 애예요. 그래서 근데 전치사인데 왜 뒤에 투부정사가 오냐? 얘의 경우는요. 요 but하고 to 사이에 명사 겹치는 거 생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ave no choice. 선택권이 없어요. 뭘 제외하면 choice 투부정사. 투부정사를 하는 선택을 제외하고는 선택이 없다. 즉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얘들이 형태가 요딴 꼬라지가 되는데 일단은 외우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얘는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애들이라서
네, 일단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cannot help, 동사원형, cannot 동사원형, cannot help ing, have choice, 부정사 요렇게. 그래서 일단 외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꼭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의 경우는요.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돼요. 해석만 하시면 돼요. cannot to는요. to가 과도하게 너무나도 이런 의미거든. 과도하게는 뭔가를 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고 더해도 과도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예문을 보시면 I cannot appreciate your kindness. 나는 당신의 친절함에 감사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과도하게 감사할 방법이 없어. 아무리 감사를 해도 모자라.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as can be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매우. 근데 직역해도 괜찮아요. I am as healthy as I can be.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건강하다. 나의 건강이 지금 맥시멈이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넘어갑시다. may might요. 이제 may는 허가거나 가능성이다. 근데 가능성인데 가능성이 낮은 추측이죠. 그래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may는 확실하지 않은 추측이다. 읽고 넘어갈게요. 이런 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의 경우는 아까 보셨던 애죠. may have pp요. 일지도 모른다의 과거 버전.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may have pp는 이 없을지도 모른다죠. 혹은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3번 기원 희망을 나타내는 경우는요. 그냥 얘는 도치문인데 도치의 방법은 may가 맨 앞으로 가요. 이 may라는 조동사가요. 도치를 좀 이끄는 놈이거든요. 이런저런 경우에 may가 도치문을 이끄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뭐 그거는 나중에 언젠가 도치를 할 때가 되면 그때 좀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뭐 도치문 얘기 많이 해봤자 잘 나오지도 않고 1학년 때는. 그리고 4번 봅시다. 얘는 좀 알아두세요. 이건 지문에 간혹 등장하거든요. 좀 격식 있는 표현이고 문어적인 멋들어지게 글을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게 되는 특히 모의고사 지문들은 다 격식 있는 글들이거든. 논문이거나 뭐 논평이거나 칼럼이거나 이런 데 글들을 따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 소린지를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He may well get angry 했을 때 그는 may get angry 화가 날지도 모른다? well은 뭐지? 잘 화가 나나?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안 돼 버리는 애들이니까 요 의미를 조금 기억해 주세요. may well은 당연한 거고 may as well의 경우는 뭐뭐 하는 편이 더 좋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얘네 둘이 좀 헷갈리는데 제가 나름 저는 요렇게 기억을 했었으니까 요 아래쪽에다가 요렇게 내용을 하나만 추가해서 적어 놓읍시다. may, as well, A as B 라는 형태도 하나만 같이 적어주세요. may as well, A as B 이렇게. 얘는 A 하는 편이 B 하는 것보다 더 좋다예요. A 하는 게 B 하는 것보다 더 좋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B 할 바에야 A 하겠다. 그래서 얘는 뒤에서 한번 보실 겁니다만 would rather A than B 하고 같은 말이에요. may as well A as B는 would rather A than B인데 A 하는 게 B보다 더 좋다. 혹은 B 할 바에야 A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as B를 떼고 나면 may as well A거든요. 그럼 A 하는 편이 얘는 뺐으니까 더 좋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그래서 may as well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의미고요. may well의 경우는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우기는 건데요. may는 원래 가능성이 좀 낮은 애거든. 근데 가능성이 낮은 may에 well이 앞에 붙기도 하고 뒤에 붙기도 해요. well may를 쓰기도 하고 may well 쓰기도 하는데 well이 붙으면 통상 얘 may의 가능성을 올려줍니다. 많이 올려줘요. 그래서 원래 may가 갖고 있는 가능성은 10에서 30% 정도라고 하는데 may에 well이 붙으면 가능성이 한 8, 90% 정도 돼요. 매우 가능성 높은 추측이 되거든. 그래서 그냥 좀 우기자면 may에 well이 붙으면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100%가 돼서 이게 맞다. 이게 당연하다. 라는 의미도 되겠다라고 좀 우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우기자고요. 그래서 외워야 되니까 우리는 기억하자면 메이웰의 경우는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게 맞다. 그리고 may as well의 경우는 may as A as B에서 as B가 떨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A 하는 편이 B보다 더 좋다니까 A 하는 게 더 낫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마이트는 추측의 가능성. 그래서 추측이나 가능성이고 아마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기 일지도 모른다라고 현재로 해석해놨잖아요. 그죠? 현재로 해석해놨다는 건 어떻게 할까? 쓴 거는 과거 시제로 썼잖아. 과거로 써놓고 왜 현재로 써요? 이거 뭐 또 가정법이요. 가정법적 표현. 과거 시제로 썼지만 의미는 현재다. 그래서 얘는 가정법 과거 시제가 되는 거고 메이나 마이트 뒤에 have pp가 붙으면 메이는 추측인데 마이트도 추측이고 have pp가 붙으면 뭐가 돼요?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의 표현이죠. 그러면 뭘 의미해? 해석할 때는 과거로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might have pp는 이었을지도 모른다죠. 근데 이제 may나 might는 뒤에 have pp를 둘 다 달고 올 수 있어요. 이제 가정법에서는 통상 would, could, should, might 뒤에 have pp를 붙이는데 may는 관용적으로 might도 쓰고 may도 써요. 다만 may have pp는 might have pp보다는 가능성이 약간 높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제일치를 위해서 과거를 의미하는 might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24요. 안 나와야지. 그리고 will이요. will은 뭐 단순 미래, 무의지 미래에 막 쓰여 있는데요. 뭐 그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음, 여기 아래쪽에 쉘 얘기하고 조금 같이 해보자면요. 얘를 보고 얘 의지 미래라고 불러요. 쉘은 아래쪽 먼저 보고 위로 올라갈게요. 쉘은요,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사어가 된 표현이에요. 다만, 글에서는 좀 쓰여요. 그래서 문어체라고 하죠. 글 쓰는 방식의 말투, 문어체에서의 쉘은요, 통상 will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 네 번째 쉘이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if절에, 그 중학교 때 많이 배우지 않았나요? if절이나 웬절이 미래를 의미할 때는 will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if절이나 뭐 웬절에서 will을 쓰지 않잖아요. 쓸까요? 웬절에서 미래를 의미해도 will은 쓰지 않는 애죠. 이거 아시나요? 조건 부사절, 시간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로 쓰고 미래로 읽는다. 근데 이때 그냥 쓰지 않는데 쉘은 대신 쓰기도 해요. 쉘을 쓰기도 하고 쉘의 과거형이 should예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는 should는 쉘의 과거형이에요. 쉘이나 should를 대신 쓰기도 해요. 그래서 if 주어 should나 if 주어 shall의 형태는 꽤나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지문에서 보면 왜 뭐 이게 싶을 수가 있는데 shall이나 should는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그냥 will 대신 쓰인 비례 시제를 의미하는 애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그래서 이제 뭐 조동사 단원이니까는 얘기예요. 그렇게 볼 일이 많은 조동사는 아닌데 간혹 나오긴 하니까. 그래서 shall은요 주어의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you shall have this book 뭐 이거보다 그냥 이렇게 하나 적어 놓을게요. 참고로 이렇게 you shall 뭐 할까요? 네, 뭐 맨날 사람을 죽여야 예문도 짧게 나오고 깔끔하고 좋아요. 직관적이고. 그럼 you shall die는요? you will die랑은 좀 달라요. you will die는 너는 곧 죽을 거야 라는 이제 중립적인 미래를 나타내거든. 쟤는 죽었네요. 얘는 어떤 의미냐면 I will make you die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you shall die는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게 만든다 라는 의미입니다. shall은요. 그래서 you shall have this book은요. I will give you this book. 그쵸? 내가 너 이 책 가져도 돼. 너는 이 책을 가질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책을 줄 거야. 혹은 네가 이 책을 갖도록 해줄게. 상황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어의 의지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쉘은 의지 미래라고 하고 누구의 의지냐? 미래를 표현하면서 주어가 표현하는 의지예요. 이 말을 좀 기억해봐요. 쉘은 주어의 의지야. 죄송합니다. 큰일 났다. 이씨, 오타다. 이 주어의 의지가 아니라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다. 죄송합니다. 고쳐야지 하고 또 따라서 읽고 앉아있네. 쉘은요, 주어가 아니라 화자의 의지예요. 화자의 의지. 죄송합니다. 책에 오타가 있어서 맨날 이거 고쳐야지 하고 맨날 안 고치네요. 쉘은 화자의 의지. 일단 요 말을 기억해 보세요. 쉘은 화자의 의지다. 근데 위를 보시면요. 이제 위로 살짝 올라가 볼게요. will은요. 주어가 I인 경우에는요. 문장의 주어도 나고요. 이 말을 하는 사람도 나예요. 화자하고 주어가 일치하거든. 주어가 I면. 그죠? 내가 말하는 거고 문장의 주어도 나야. 근데 주어가 2인칭이거나 3인칭일 때는 화자랑 주어가 다르잖아요. C 보시면 she won't listen to me. 뭐 she will not이라고 했을 때 말은 내가 하는데 주어는 쟤거든. 이때는 그냥 뭐 더 쉬운 문장으로 갑시다. He will go to the museum 이라고 한다 쳐봅시다. 걔가 박물관 갈 거야. 그럼 내가 가는 거 어떻게 알아? 걔가 간다고 말했잖아. 그죠? will은요, 주어의 의지예요. 그래서 will은 주어의 의지고요. shall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요 차이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he will go to the museum 이라고 하면 걔가 박물관 갈 거야. 걔가 간대. 이런 의미거든. 걔의 의지로 걔가 갈 건데 he shall go to the museum 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새끼 박물관 끌고 갈 거야. 안 갈 수 없게 만들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건 말하는 사람 내 의지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읽어볼게요. C요. She won't listen to me. 그 여자는 내 말을 도통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리고 she just ignores me. 걔는 그냥 나를 자꾸 무시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현재의 경우는 won't를 쓰고
여기는 과거 시제니까 wouldn't를 쓴다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will은 제한의 의미도 쓰이고 일반적인 습성 will로 미래 시제로 쓰기도 하고요. 그냥 현재 시제로 쓰기도 해요. 그쯤 되면 그냥 냅둬요. 죽은 것 같아요, 그냥. 그 다음에 B would는 will보다 공손한 제한 요청 계속 보고 있죠? 가정법 과거 시제 현재를 의미하는 가정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공손한 거다. 그 다음에 과거의 습관 얘는요. 얘는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좀 적어 놓읍시다. 이거 뒤에 used 하면서 아니다. 이렇게 써놓을까? 네, 다만 would하고 used to는 비슷한데요. 비슷은 한데 같지 않은 게 얘는 표현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어요. 습관, 또는 행위, 하고 상태가 있을 때 의미는 똑같거든. 하곤 했다예요. 하곤 했다. 하곤 했다는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고 used는 습관이나 어떤 상태를 둘 다 표현할 수 있는 앤데요. would는 의미는 하곤 했다인데 상태는 표현할 수 없고 습관만 표현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그 점이 약간 다릅니다. 일단 would가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되는 used to의 의미로 해석된다라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뒤에서 또 볼 겁니다. 그리고 will의 과거형 얘는 이제 시제 일치죠. 그리고 shall의 경우는 첫 번째 제한이라고 쓰여 있죠. 뭐 현대 영어에서 사실상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shall의 용법입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must have to, should ought to. 그래서 must랑 have to는 해야 한다. 필요랑 의무를 나타낸다. 뭐 중학교 과정이죠. must not은 금지고 have to의 부정인 don't have to는 불필요다. 그래서 얘가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기억해 놓으세요. need not 요거. need not은 뒤에 동사 원형이 와요. need not 동사 원형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강한 추측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요. 그리고 여기의 형태는 뭐예요? must have pp는 무엇 했음에 틀림없다죠. 그죠? 했음에 틀림없다. 이었음에 틀림없다. 했음에라고 하든지 였음에라고 하든지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래서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으면 다 과거를 의미하게 되는데 각각의 좀 특징적인 애들 should have pp나 must have pp나 need not have pp 이런 애들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네, 아래쪽은 뭐 그냥 읽어보시면 교양에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페이지 갑시다. B요. should랑 ough트요. 하나, 두 개. 오케이. 일단 should는 의무를 나타내기도 하고 조언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should하고 ough트는 통상은 이제 조언 같은 의미예요. 조언이라는 건 야, 너 이거 해야 돼 라는 거잖아. 그래서 should나 ough트는요. 사회적인 관습이나 양심에 비추어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ust랑 have to 정도의 차이는 must는 뭐 법률이나 규범적인 의무를 나타내고요. have to는 약속이나 일정 따위에 정해져 있는 해야 할 일 정도라면 should가 조금 의미가 약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맞은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관습적으로 양심적으로 봤을 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should를 통상 조언의 의미로 쓴다라고도 많이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should는 ought to 하고 같은 애고요. 요 형태 기억해 주세요. ought to는 조동사 파트에서 본 애들은 조동사가 다 뒤에 붙는데 ought to의 부정은 not의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껴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ught not to의 형태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거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다. 그런데 안 했다라는 얘기죠. 했어야 했는데 안 한 거.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이 아니죠. 하고 있는 조동사 파트에서요. 조동사 have pp하고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요. 2번, 3번. 그래서 요 아래쪽에다가 조금 적어 놓을게요. 첫 번째로 요구, 명령, 주장, 제안. 요 의미를 갖는 동사가 있을 때 요 동사 뒤에 목적어절이에요. 대절. 얘는 목적어절. 대절이니까 뭐 목적어절이니까 주어랑 동사가 오겠죠. 이렇게. 근데 요 동사 앞에요. 너무 많이 띄었다. should가 맞게 띄었네. 생략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요구, 명령, 주장, 제안의 동사 뒤에 대주어 동사가 오는데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 가능해요. 그러면 얘는 조동사가 앞에 있는 거니까 얘의 형태는 언제나 원형이어야 되겠죠. 일단 어디 하는지 좀 알려줘요. 죽었다 일어난 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여기서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동사가 과거형이잖아요. 그럼 통상 이제 뭐 주어 동사 오고 여기 동사가 과거형이면 여기도 이제 과거형 동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원래. 그러나 여기 앞에 눈에 안 보이지만 should가 있었어. 그럼 얘는 원형이 쓰이죠. 그럼 시제일체가 안 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현재 시제일 때 얘가 3인칭 단수예요. 그럼 동사에 s가 붙어야 되거든. 그럼에도 앞에 should가 안 보이지만 생략된 거의 경우에 원형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요 대절에 내용이 당위성이나 의무성이 있을 때 이럴 때 대절에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된다. 혹은 should를 써도 돼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이나 의무성이 있다라는 건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해석이 해야 한다로 될 때는 대절에 동사가 항상 원형이 쓰인다. 혹은 should 플러스 원형이 쓰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it is 뒤에 요구나 필요, 형용사, 요구, 필요, 요구 필수죠. 당연의 의미를 갖는 그런 형용사가 들어갈 때 하고 대절인데 얘는 이게 가주어고요. 여기가 진주어예요. 가주어, 진주어 패턴으로 쓰인 it that에서 똑같아요. 여기에 원형. 얘는 이제 뭐 항상 이렇게 해당될 거예요. 요구, 필수, 당연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는 위에 책에 많이 적혀 있어요. 뭐 important를 쓰든 necessary를 쓰든 vital, 필수적인을 쓰든 그러니까 얘는 문장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절은 필수적이라거든. 대절은 당연한 거야. 대절이 필수적이면 대절의 내용은
당연히 해야 하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살짝 올라가서 볼게요. 여기를 먼저 볼까요? F를 보시면요. It is necessary that I should be present at the meeting. 이런 문장에서요. 대절이 필요하다. 혹은 G의 내용을 보시면 대절이 중요하다 하거든요. 그럼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꼭 해야 할 의무적이고 당위성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꼭 이 두 가지 패턴이 아니어도 이런 형태가 쓰여요. 요구, 주장, 명령, 제안의 동사 뒤에 혹은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더라도 이런 형용사 뒤에 쓰이는 진주어가 아니더라도 대절의 내용이 의무성을 띠거나 당위성을 띠는 경우에는 대절의 동사 앞에 should가 빈번하게 생략되고 원형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should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써도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는 꽤 중요해요. 예문을 하나만 봅시다. D요. He insisted that. 그는 주장했어요. 대절을 I should be present at the meeting. 내가 꼭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요. 이렇게 썼다라는 건 이 내용이 당위성, 의무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 그런 경우를 볼게요. CF하고 1번 있어요. 아래. He insisted that he was present at the meeting. 이 경우는 뭐냐면 여기에 과거형으로 시제일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요 대절의 내용이 팩트를 진술하고 있을 때예요. 의무나 당위성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진술일 때는 그냥 시제일치, 수일치 시킨다는 얘기예요. 평범하게. 의무나 당위성이 아닌 의미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그는 주장했어. 뭐라고? 참석해야 했다가 아니라 그가 참석했었다고 주장했어. 야, 너 안 왔지, 이 새끼야. 라고 말하니까 아니, 왔다고! 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의 경우 예문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It is necessary that I should be present at the meeting. 대절은 필수적이다. 대절 꼭 해야 한다. 내가 회의에 꼭 참석해야 된다는 게 필수적이다. G는요. The contract should be signed. 이 계약이 빨리 서명이 돼야 돼. 계약이 성사돼야 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되는 대절에서는 should 생략하고 동사 원형.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갑시다. 마지막이네요. used to, had better, would rather, need인데요. used to는 어디 갔어? 네. 여기 첫 번째 애는요. used 투부정사예요. 아까 살짝 보고 왔던 애입니다. 뭐뭐 하곤 했단데 얘는 would랑 의미는 비슷하다였죠. 여긴 지금 하곤 했다. used to도 되고 would도 되는데 얘는 습관도 되고 상태도 되더라. 상태가 뭐예요? 그럼 상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건 뭡니까? 상태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동작이 아니면 다 상태예요. 외모, 성격, 걔 착해, 못됐어, 사람이라고 친다면 예뻐, 못생겼어, 잘생겼어, 똑똑해 이런 게 다 상태예요. 뭐 사물이라고 치면 모양 형태니까 거대하다, 무겁다 이런 게 다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would는 습관이나 상태에서 얘는 상태가 안 되더라예요. 그러니까 would는 습관, 즉 행동이나 행위만을 뒤에 달고 올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형태는 뭐예요? be used to ing. 물론 명사 와도 돼요. be used to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능숙하다예요. 여기 비동사 자리에는 get이 들어가기도 하고 become이 들어가기도 하고 grow가 들어가기도 하고 get,
become, grow 이거 다 몇 형식 동사게요? 지난 시간에 조금 외워주세요라고 말했던 애들인데 이 형식 동사 중에 상태 변화 동사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하는 애들이에요. 사실 뭐 come은 그렇게 쓰이지 않고요. 요만큼은 세 가지 정도는 다 쓰입니다. be까지 네 개. be used to, get used to, grow used to, become used to. 그리고 요 used 자리에는 accustomed라는 표현도 같이 많이 쓰여요. get accustomed to ing, become accustomed to ing, be accustomed to ing. 얘네들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리고 여기에 be used to 부정사의 형태. 얘는 그냥 빠개면 돼요. 이건 관용 표현도 뭣도 아니에요. 여기가 be 플러스 pp 수동태거든. 그러면 사용되다고요.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에요. 그럼 뭐뭐 하기 위해죠. 합치면 뭐뭐 하기 위해 쓰인다. 뭐뭐 하는데 사용된다예요. 근데 이제 요 세 가지가 왠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도 겁나 뭐 잘 못 외워서 맨날 헷갈려 하고 많이 틀리고 그래서 문제에 들을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 있죠? 얘하고 이거 그러니까니 오른쪽에 일반형으로 이야기할까요?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세 가지 얘네들은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셋의 구분은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제 아래쪽 had better은 뭐뭐 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거고 얘는 사실 강제성이 좀 높은 애예요. 그래서 had better이라는 애가 갖는 강제성은 어느 정도냐면 have to 정도의 느낌은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왜 그러한지가 써 있어요.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보통 쓰는데 주로 누가 쓰는 말이냐면요. 요 충고할 때 주로 권위가 있거나 권위자라거나 아니면 상급자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쓰거나 아니면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보통 이제 의사들도 이렇게 하세요 라고는 잘 안 하잖아요.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하잖아. 근데 의사 말은 듣는 게 좋죠. 안 들으면 좆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럴 때 혹은 상급자가 사장님이 뭐뭐 해주세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싫어요 하면 이상한 새끼잖아요. 그죠? 내가 알바를 갔는데 근데 편도리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나한테 너는 좀 근무 시간에 좀 안 졸았으면 좋겠어. 싫어요 졸 건데요 가능해요? 이상하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쓰는 게 had better 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would rather의 경우는 뭐뭐 하겠다 뭐뭐 얘는 이런 뉘앙스가 숨어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이런 느낌이거든. 주로 비교 대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차라리 이거 하겠어 나는. 그래서 아까 살짝 보고 왔던 애요. Would rather A than B 있었죠. B 할 바에야 차라리 A 하겠다. 얘는 may as well A as B. 요거랑 같은 편이다라고 했어요. may as well A as B. 그래서 may as well은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이런 의미였어요. may as well A 하면 A 하는 편이 더 낫다. may as well A as B 하면 B 할 바에야 A 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이제 had better 하고 should는 앞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입니다. need요. need는 좀 이상한 새끼예요. 얘는. 부정문하고 의문문에서만 조동사 역할을 하는데 그나마도 선택적이에요. 부정문, 의문문에 need가 쓰였다고 항상 조동사는 아닙니다. 일반 동사로도 써요. 그래서
아래쪽에 예문을 보시면 he need not work 이렇게요. need not 뒤에 뭐가 왔어요? 얘가 don't have to랑 아이고 doesn't have to랑 같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뒤에 뭐가 와? 동사 원형이 와요. 이런 경우에 조동사로 쓰인 건데 이 아래쪽에는 뭐예요? 본동사는 좀 그러네요. 일반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냥. need를 일반 동사로 썼으니까 앞에 뭐가 붙은 거야? doesn't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로 쓰였을 때는 뒤에 얘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가 되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됩니다. need 투부정사. 그 다음에 B요.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인데 need가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need you work so hard? 너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때는 조동사로 쓰인 건데 그나마도 need to work라고 일반 동사로 써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이상한 새끼인데 need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만 조금 선택적으로 조동사로 쓰일 수 있는 애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정중한 표현에 쓰인 조동사. 정중한 표현이 되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얘네들이 가정법적인 표현이다. 현재를 의미하면서 과거 시제를 썼다라는 건 가정법이고, 가정법을 통해서 좀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완곡한 표현을 하는 것이 된다. 라는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조동사회부 PP들은 조금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며칠이야? 1월 20일? 19일이네요. 1월 19일, 월요일. 오늘 숙제는요, 저기, 워크북. 페이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마 아까 기억에 한 25에서 36쪽?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뭐야. 조동사 파트를 풀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어디 갔어? 네, 36쪽까지 맞네요. 25쪽부터인가가 조동사일 거예요. 아,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오시고 우리 이제 이번 주 단어는 데이 8에서 14를 해갖고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자 지금 지난주에 클리닉을 하신 분도 있고 이번 주가 처음이신 분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일단 지난주에 할 거를 못 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오시고 클리닉 때 오실 때 그러니까 이번 주 클리닉 오시면서 지난주 월요일 거 문법 숙제하고 금요일 거 독해 숙제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해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단어는 8부터 14 외워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린 숙제는 다음 주에 확인을 하겠죠, 우리가. 네. 응? 3시에 오세요. 지난주랑 너네요? 그 지난주 거를 오늘 때우러 오는 거 아니냐? 너네가 플러스 오늘 아, 그래요? 오늘 거? 할 수 있으면 좋고. 제가 일단 와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갑시다, 그러면. 오케이, 고생들 하셨어요.